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내 통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대행자인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이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기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서울로만 연결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지방의 그 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동서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인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 시장과 홍 원내대표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는 예타 통하는 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에서 합천, 남원 등을 거쳐 광주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8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조 5천억 원이 국비로 투입돼야 하는데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설득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1, 4분기까지 신공항 사업 대행자인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될 예정인데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설명회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과 KDB산업은행, RBK투자증권, NH아몬디 자산운용, 대구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건설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인 대구 군공항 건설 기부대 양료 합의각서도 국방부와 체결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사업이자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러한 국가의 발전에 큰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민군 상생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등 관련 법상 특수목적 법인은 공공기관의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국가공기업,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에 신공항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 4분기 내에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SPC 구성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 공공기관에서야 뭐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적지 주변 지역 연계 개발과 시민 참여 펀드 조성,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경제교육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친숙한 음악과 신기한 마술을 곁들인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LG엘로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가 또 밝아집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여보기도 하면서 무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부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비와 저축,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짜인 음악극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이해합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도와주는 마술도 곁들여지니 금방 흐트러지기 쉬운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멋진 클래식 음악과 공연을 함께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 가서 바로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서 바로 쓰지 않고 저금을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연은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가 기획했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인 소비자 불만과 피해 처리, 관련 정책 개발을 넘어 미래의 경제 주체인 아동들이 능동적인 소비자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그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재정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획하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라는 관념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돕기 위해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등 경제음악극을 더욱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 5곳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 행정타운도 포함됐는데 성서 지역에서는 민간에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성서공단을 넘어서 대구 전체 경제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저는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전략적 고민과 또 나름의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에 좀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항 이전 같은 거,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 유치라든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매각을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도 정치권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부지가 지금 방치된 지가 17년째거든요.
그럼 대구시나 달서구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이 행정타운 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성서 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확보한 부지지만 인구 감소로 현재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도시철도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의 개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부산이나 경기도와 같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전세 피해 지원센터조차 운영하지 않아서 서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탁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북구 침산동 다세대 주택.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17가구 39명의 세입자들이 1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이고 강제 퇴거될 처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공포 후 7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159가구가 무더기 신탁 사기로 확인되는 등 신탁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 유예, 우선 매수권, LH 매입 임대와 같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신탁 사기는 채권자가 경공매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명도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쫓은 뒤 경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악랄한 기업이 특별법에 조그마한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이런 요건들도 반드시 완화를 시켜야 되고요. 쓸 수도 없는 까다로운 대출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도 확대돼야 하지만 대구의 경우 부산, 경기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피해자들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조차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찾는 곳이 변호사, 법무사이기 전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피해 지원 센터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엄연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인데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종을 울리기에 앞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남구와 전남 신안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을 가진 신안군이 내륙도시 남구의 명예섬을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 도시 남구.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어촌을 대표하는 두 지자체가 동서화합과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 두 수장이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기를 투합한 겁니다. 양 단체장의 상생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추진 의향 교환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협약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의 1,004개 섬 가운데 육지와 해역을 포함한 면적이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추포도를 명예 남구의 섬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안군이 추포도를 명예 남구 행정구역으로 부여하게 되면 남구는 표지석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추후 공식적으로 명예섬 선포와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추포도에 첫 번째로 대구 남구의 섬이라는 이 표지석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남구의 관변단체 여행 시에 추포도를 휴가지로 권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이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산물 판매,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또 민간 교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또 더불어서 또 저기가 섬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구 남구 구청 구민들이 거기에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내륙과 섬에서 각각 아름다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남구와 신안군. 대구 앞산에서 신안 섬마을까지 이어지는 영호남의 상생 의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칠곡 외관시장이 올해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 행사를 열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정작 중요한 상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지 의문입니다. HCN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찌개와 밑반찬, 후식까지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 모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제품을 택배로 팔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들입니다. 유통을 하거나 보관을 하거나 뭐 이런데 뭐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다 이제 잘 어울려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육성 사업은 2년간 최대 10억 원을 들여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열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충북 제천 네토 시장은 유동인구는 30%, 매출은 최대 80% 오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관 시장의 전망은 다소 어둡습니다. 상인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화 상품 개발 사업에도 전체 135명 가운데 7명만 신청해 정원 8명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혼차기 때문에 참석이 안 돼요. 암만 노력해도 안 나와요. 그 참 어려운 일이라.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사업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사업단이 좀 미흡하더라도 시장에 사업단이 오면 상인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상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외관 시장을 제대로 탈바꿈하려면 특별한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태흥 민주당 대구 달서갑 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홍 의원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홍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교육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대구 기업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장은 국회 예결위원회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10개 주요 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문화재 보존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9배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81만 제곱미터 일대에 주택 6,6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생명의 호수로 되살아난 안산시 시화호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철새들이 찾아왔습니다. 멸종 위기종 고니와 저어새 등이 수년째 자리를 잡으면서 철새의 낙원이 됐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일명 리딩방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9일 희망플러스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원 500여 명이 직접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 11,1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 대상 12월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캘리그라피 달력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가 달성 보따리 사업을 전개합니다. 달성군 전입가구와 임산부, 산모,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맞춤형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토크 콘서트와 전시회, 캠페인을 엽니다. 각 구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달빛 고속철도와 대구 경북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체 없는 사업 진행으로 대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